이번 시간에 우리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얘를 이제 NIC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얘가 뭘 얘기하냐? 얘는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에 다 들어 있어요. 얘가 이제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 랜카드 얘기하는 거예요. 랜카드가 뭘 하는 카드냐? 우리 여러분들 지금 노트북 쓰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본체를 쓰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노트북이 됐든 본체가 됐든 우리 그런 컴퓨터에 보게 되면 이제 인터넷 선 꽂는 데 있죠. 그 인터넷 선을 꽂을 수 있는 그 카드를 보고 우리가 랜카드, 랜카드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랜카드를 다른 말로 이제 이더넷 카드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네트워크 어댑터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더넷 카드다, 랜 카드다, 네트워크 어댑터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 그래서 이 랜 카드라는 거 얘는 이제 컴퓨터와 컴퓨터 얘네들을 이제 서로 인터넷 선으로 연결을 시키거나 아니면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연결시키는 그런 장치를 보고 우리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얘는 이제 정보 전송을 할 때 정보가 이제 케이블을 통해서 전송될 수 있도록 정보 형태를 변경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얘는 이제 OSI 7계층이라고 나는데 이 OSI 7계층 중에서 데이터 링크 계층에 이제 해당하는 그 장비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OSI 7계층이라 나왔죠. 이 OSI 7계층이라는 거는 기종이 서로 다른 컴퓨터들끼리 정보를 주고받고 원활하게 이제 할 수 있게 국제 표준화 기구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제정해 놓은 걸 보고 우리가 OSI 7계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OSI 7계층은 우리가 뒤에 가면 이제 자세히 배워요. 자세히 배우니까 일단은 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는 게 OSI 7계층 중에 데이터 링크 계층에 이제 해당하더라.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허브라는 장비요. 이 허브라는 장비는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한꺼번에 여러 대 컴퓨터를 연결하는 그런 장치를 보고 우리가 이제 허브라고 부릅니다. 얘는 이제 각 회선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게 우리 허브입니다. 이 허브의 종류에는 이제 더미 허브라는 아이가 있고요. 스위치 허브가 있고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더미 허브라는 거는 네트워크에 흐르는 모든 데이터를 그냥 단순하게 연결하는 그 기능만 제공을 해줘요. 그리고 이 스위치 허브라는 이 아이는 네트워크 상에서 흐르는 그 데이터의 유무 그리고 흐름을 제어하는 그런 기능도 제공해 주는 게 우리 스위치 허브요. 그때 예를 들어서 이제 더미 허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연결되냐? 허브 관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단말기가 만약에 5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5대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때 허브의 최대 대역폭이 만약에 100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100일 때 얘네들이 총 5개가 있으니까 이거를 다섯 개로 나눠요. 나누게 되면 이제 20씩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너 20, 너 20, 너 20, 너 20, 너 20 하고 그렇게 이제 나눠갖고 20의 속도로 이제 서로 이제 통신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쓰면 참 공평하고 좋겠죠. 근데 이렇게 쓰면 참 안 좋은 거예요. 왜 안 좋냐? 얘 지금 현재 통신 안 하고 있어요. 얘도 안 하고 있고, 얘도 안 하고 있고, 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얘 혼자 만약에 통신을 해요. 그러면 얘만 통신하니까 이 허브의 최대 대역폭이 100이니까 이 100을 다 써도 될 텐데 다 못 쓰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이 단말기 수, 컴퓨터 수로 나눈 만큼만 대역폭을 사용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그냥 더미 허브라는 거예요. 이 스위치 허브라는 거는 네트워크상에 흐르는 그 데이터의 유무, 데이터가 있나 없나 그런 흐름을 각각 이제 제어를 한다 그랬죠. 제어를 해서 만약에 얘 통신 안 한대요. 얘 통신 안 한대요. 얘 통신 안 한대요. 얘도 통신 안 한대요. 얘만 통신 안 돼요. 그러면 그때 이제 허브의 최대 대역 폭이 100이니까 너 혼자 100 다 써. 그렇게 이제 해주는 게 우리 스위치 허브라는 이 아이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대역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대역폭이라는 게 우리 일반 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1차선 그 도로가 있고 만약에 4차선 그 도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차선에서 차가 빨리 달려요? 4차선이 더 빨리 달려요? 당연히 4차선이 더 빠르겠죠. 그게 대역폭이에요.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 폭을 우리가 대역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역폭이라는 거는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 거죠. 넓으면 넓을수록 속도가 빨라지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우리가 쭉쭉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브의 최대 대역폭이 100일 때 그때 다른 애들이 이제 통신을 안 하고 있으니까 너 혼자 100을 다 써라. 그렇게 이제 할당해 주는 게 우리 스위치 허브가 하는 일이고요. 더미 허브는 허브의 최대 대역 폭이 100밖에 안 돼요.
그리고 5대가 연결돼 있으니까 나누기 5를 해서 각각 20의 속도로만 통신해라. 그렇게 이제 나눠서 제공해 주는 게 우리 더미 허브라는 아이요. 해서 이 스위치 허브가 더미 허브보다는 좀 더 똑똑하죠. 똑똑하기 때문에 이 스위치 허브를 다른 말로 우리가 지능형 허브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해서 이 지능형 허브, 스위치 허브라는 이 아이는 더미 허브보다 안정적이고 속도가 빠릅니다. 이런 허브가 이제 OSI 치계층 그 계층 중에서 물리계층에 해당하는 그 장비요. 그 다음에 이제 리피터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리피터라는 아이가 뭘 하는 거냐? 우리말로는 증폭기예요. 증폭기. 증폭기요. 우리 리피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혹시 리피터 써본 적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어디서 쓰냐? 노래방 가면 쓰잖아요. 노래방에 가서 그냥 생목으로 노래 불러요? 아니죠. 우리 마이크 붙잡고 노래 부르죠. 그 마이크가 어떤 역할을 해줘요? 그 마이크에 대고 내가 말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게 되면 내 목소리가 더 커지죠.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리피터, 증폭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서울이 있고 여기 부산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데이터를 뿅 하고 보내줄 거예요. 근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까운 게 아니라 엄청나게 멀죠. 그때 이제 리피터라는 이 장비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야구공을 집어 던지는데 야구공을 딱 잡고 진짜 있는 힘껏 빡 하고 집어 던졌습니다. 던진다고 해서 이게 지구 끝까지 날아가요? 아니죠. 날아가다가 중간에 떨어지잖아요. 왜요? 힘이 빠지니까 날아가는 속도가 점점 줄어서 나중에는 이제 땅바닥에 뚝 하고 떨어지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서울이고 여기가 이제 부산일 때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제 데이터를 뿅 하고 쐈습니다. 쐈더니 날아가다 중간에 이제 떨어져 버린다고요. 목적지까지 도착을 못하고 중간에 이제 떨어져요. 힘이 빠져서. 그때 이제 중간중간에 우리가 이제 뭘 사용해야 된다? 리피터, 증폭기라는 거를 써야 목적지까지 이제 날아갈 수 있더라. 해서 거리가 증가할수록 이제 감쇄요. 감쇄. 신호가 날아가는 그 세기가 감쇄를 하는데 그때 이제 디지털 신호의 장거리 전송을 위해서 수신한 그 신호를 재생을 시키거나 우리가 출력 전압을 높여주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주어진 그 신호를 증폭시켜서 전송하는 그 장치를 보고 우리가 리피터, 증폭기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얘는 이제 OSI 7계층 중에서 물리계층에 해당하는 그 장비요. 그 다음에 이제 브릿지라는 이 장비요. 이 브릿지라는 장비도 리피터처럼 신호도 이제 증폭을 해줘요. 신호도 증폭해 주지만 신호만 증폭하는 게 아니라 얘는 이제 네트워크 분할을 통해서 트래픽도 감소를 시켜주고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다른 네트워크를 서로 이제 연결할 때 사용하는 그 장비가 우리 브릿지요. 브릿지다 그러면 이제 브릿지라는 말이 우리 다리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잖아요. 해서 이 브릿지라는 거, 이 다리라는 거는 물리적으로 그렇게 떨어진 곳을 서로 연결시킬 때 사용하는 게 우리 브릿지라는 아입니다. 해서 우리 브릿지 다리라는 거는 어디다 가나요?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서울에 가면 여의도 있죠, 여의도. 그 여의도가 원래는 섬이라고요. 섬인데 전부 다 이제 다리를 다 연결시켜서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것처럼 얘도 이 브릿지도 데이터를 양쪽 방향으로 전송만 해줍니다. 이 브릿지라는 아이는 이제 프로토콜 변환이 됐든 복잡한 처리 같은 거 그런 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다리기 때문에 양쪽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데이터만 이제 전송만 해주더라. 그래서 이 브릿지라는 이 장비는 네트워크 프로토콜 그거랑은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연결된 여러 개의 단말기들의 통신 프로토콜을 바꾸지 않고도 우리 네트워크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브릿지라는 장비는 OSI 7계층 중에서 우리 데이터 링크라는 계층이 있어요. 그 데이터 링크의 장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라우터라는 장비요. 이 라우터라는 이 장비는 인터넷 환경에서 네트워크하고 네트워크 간에 서로 연결할 때 반드시 필요한 그런 장비가 우리 라우터입니다. 이 라우터가 뭐냐? 우리도 쓰고 있어요. 일반 사람들도 쓰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강원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놀러 강원도 강릉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차를 타겠죠. 차를 타자마자 어떻게 해요? 강원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강릉이 어딨지? 몰라요. 지도로만 봤지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찾아가는 길을 모른다고요. 모르니까 우리는 뭐래요? 차 타자마자 문 열고 시동 걸고 이제 뭐한다? 우리 내비게이션 찍더라. 그 내비게이션이 찾아가는 길을 안내해 주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 내비게이션에 강원도 강릉까지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추천 경로다, 시간 우선이다, 거리 우선이다, 큰 길 우선이다, 뭐 무료 우선이다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길이 나오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찾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길이 있을 때 이 라우터라는 장비는 데이터 전송할 때 최적의 경로를 설정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해주는 장비가 우리 라우터입니다. 그래서 이 라우터가 어떤 역할을 한다? 최적의 경로를 설정해서 데이터를 이제 전송해 주더라. 그래서 이 라우터는 장비는 데이터들이 이제 효율적인 그런 속도로 전송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이제 흐름 같은 것들을 제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요. 이 라우터는 장비는 OSI 7계층 중에서 네트워크 계층이라는 그 계층이 있어요. 그 네트워크 계층의 장비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이트웨이요. 게이트웨이 그러면 게이트웨이는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주로 랜에서 다른 네트워크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보내거나 아니면 다른 네트워크로부터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그런 출입구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게이트웨이요. 그래서 게이트웨이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그 출입구 역할을 하는 게 우리 게이트웨이다. 그냥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집으로 생각하게 되면 대문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대문을 통해서 우리 집 밖으로 나가죠. 그리고 집에 들어올 때도 우리가 대문을 열고 들어오죠. 그래서 그런 출입구, 우리가 데이터를 내보내거나 받아들일 때 사용하는 그런 출입구를 보고 우리가 게이트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웨이라는 장비는 OSI 7계층 중에서 전송 계층의 장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 장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각각의 장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는 매 회차마다 거의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각 장비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OSI 7계층은 배우지 않았지만 이런 장비들이 어느 계층에 속하는지도 기억 좀 해놓으세요. 어차피 뒤에 가면 이제 OSI 7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웁니다. 자, 그럼 요 내용 잘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